네. 2020년 바뀌는 중소기업 R&D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신동준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매년 이제 정부가 이제 R&D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1월 달 되면 각 부처별로 사업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별 사업 설명회 때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안 가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해서 이제 올해 2020년에 바뀌는 이제 중소기업 R&D 제도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올해 이제 2020년 정부 예산을 먼저 이제 좀 큰 그림에서 먼저 살펴보면 정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9.1%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 총 규모는 이제 512조 3천억 규모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전년도에는 이제 469조 6천억이었죠. 그래서 약 9.1%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네, 올해 예산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쓰여지는 분야가 보건복지 쪽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 지방행정,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그리고 이제 국방 순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예산은 R&D 예산이 되겠죠. R&D 예산은 보시면 24조 2천억이 올해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나라 R&D 예산이 최초로 20조가 돌파했죠. 20조가 돌파하고 올해 이제 2020년도에는 큰 폭으로 또 R&D 예산이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정부 예산하고 이제 R&D 예산 현황을 이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정부 예산은 9.1% 증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R&D 예산은 24조 2천억으로 전년도에 20조 5천억에서 약 18% 정도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증가 수치보다 약 2배가 R&D 예산은 증가가 됐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 연도별로 보시면 R&D 예산이 큰 편차 없이 뭐 2천억, 3천억 요 수준으로 이제 증가가 되어 오다가 2019년도에 최초로 20조가 돌파가 되고 2020년도 올해에 큰 폭으로 18% 이상 증가가 되면서 24조 2천억이라는 이제 R&D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항들을 이제 살펴보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좀 강력하게 지원하겠다 하는 이제 의지가 이제 여기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각 부처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과기정통부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R&D를 편성받고 있죠. 과기정통부가 약 7조 9천억, 그래서 약 한 8조 원 정도 예산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산업부가 4조 1천억, 그 다음에 이제 중기부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R&D가 이제 중기부 과제인데, 중기부 예산을 살펴보면 약 1조 4천억, 1조 5천억 가까이 이제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 이제 예산 편성을 쭉 살펴보면 중기부가 38.5%로 가장 많은 예산 증감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R&D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R&D 중점 투자 분야 해서 이제 어느 분야에 이제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제 편성하고 집행을 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매년 R&D 4대 중점 분야에서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 활력 제고, 혁신 성장 전략 투자, 국민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이제 4대 중점 투자 분야 이렇게 발표를 해 왔었는데, 작년 7월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소부장, 소부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 중점 투자 분야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예산이 예, 긴급 지원이 됐고 추경 편성도 되면서 이 부품에 대한 부분, 그 일본과의 이제 무역 분쟁으로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부품에 대한 조달을 이제 자립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국정에 이제 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개인 연구, 그다음에 집단 연구, 혁신 인재 양성, 도전적 R&D, 요 이제 분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약 2조 이제 넘게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기초연구 지원 체계 내실화에서 살펴보면 이제 교육부가 5천억, 과기정통부가 1조 5천억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학술 기반으로,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순수연구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 체계를 좀 내실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인력 양성 체계화 및 이제 혁신인재 양성 쪽에서 보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예산 구조를 체계화를 통해서 이제 누락 없는 지원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부처별로 이제 상의했던 여러 이제 사업 단위, 흩어져 있는 사업 단위를 좀 단순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ICT 관련해서 또 ICT 하면 이제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빅3라고 해서 미래차,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요게 이제 빅3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혁신 인재를 이제 육성하겠다.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 도전적 R&D 신규 착수 지원해서 도전적 R&D에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혁신 도전 프로젝트, 그리고 과학난제 도전 융합 연구개발,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도전적 R&D를 지원을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이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지퍼스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 DNA 해서, DNA와 이제 수소경제, 이렇게 이제 혁신성장을 전략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DNA는 이제 뭐의 약자냐 하면,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이렇게 해서 이제 D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제 5G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인프라 DNA 구축에 0.5조 원, 그리고 수소 경제 플랫폼에 1235억 원을 이제 투입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혁신 성장 전략 투자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확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 있죠. 혁신성장 3대 핵심 산업이 있습니다. 빅3.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빅3인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렇게 이제 3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1.7조 원, 1조 7천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대 선도 산업이 있는데요. 이제 혁신성장 선도 산업 중에 이제 8대 선도 산업. 8대 선도 산업은 보시면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사업,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드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이렇게 해서
이제 8대 선도 산업 해서 혁신 성장 선도 사업에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조 3천억 정도 이렇게 지원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네, 소부장이라고 해서 이것도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8,254억 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편성이 됐고 추경도 2,200억 추가로 이렇게 추가 긴급 수요를 했고 올해 예산이 이제 1조 7천억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22년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부품의 자립도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이제 우리 자국의 어떤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품 소재 장비 쪽에 좀 독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의 이제 국산화 이런 이제 부분에 좀 많이 R&D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소재, 부품, 장비 R&D 쪽으로 보시면 이제 현장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제 100개 이제 핵심 품목을 이제 도출을 했고 중장기적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방안과 이제 단기간 내에 상용화를 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R&D를 이제 편성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핵심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제품 상용화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소재, 부품, 장비 핵심 기술 개발 지원으로 약 1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실증 테스트베드 확충 그리고 제품 상용화 지원으로 약 4천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보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핵심 분야의 이제 100개 품목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대규모 R&D를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원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해서 기업 규모 및 역량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용 R&D 올해는 이제 2조 2천억 넘게 이렇게 이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혁신형 기업 지원 공백 방지, R&D 사각지대 해소 및 다각화를 위해서 2조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지역 주도 R&D도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지역별 특화 사업 이런 분야에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겠다. 그래서 올해 약 한 30% 정도 증액이 된 한 9,300억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역량 제고 그리고 클러스터 고도화 이런 사업에 이제 R&D가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부의 R&D 사업이 일자리 창출, 또 수출 효과, 또 수입 대체 효과, 이제 이런 어떤 공익성을 이제 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야도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데 보시면 47% 이상 증액이 된 1조 5,800억이 이제 올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 쪽에 3,400억, 창업기업 지원 쪽에 이제 4,600억, 사업화 지원 쪽에 7,700억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이제 체감한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이제 재난안전 R&D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재난안전 R&D 쪽에는 약 23% 정도 증액이 된 1조 3천억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 그 다음에 자연재난, 안전사고 분야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기반에서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 되면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 공장이 지금 다 멈추는 바람에 뭐 며칠간은 좀 미세먼지가 좀 맑은 날도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또 다시 미세먼지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국민적으로 체감하는 이제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된 이런 이제 분야의 R&D 예산을 좀 지원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쪽 분야에 약 56% 이상 증액이 된 1763억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생활 환경 개선에서 여기도 약 1000억 원 이상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분야에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 R&D 쪽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23%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 1조 3천억이 지원이 되는데 사회적 재난 그리고 자연재난 지진, 풍수해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안전사고, 산재 이런 분야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예산을 1조 3천억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이 전년도까지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었죠. 근데 올해 이제 1조 4,550억 원으로 이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몰되는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는 모습을 결론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됐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되는 이런 이제 수치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올해의 중소기업 R&D 체계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 그래서 단독형, 협력형, 정책 목적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크게 이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한도도 최대 4년 2천만 원에서 20억 원까지 지원되는 이제 사업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신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R&D 예산이 한 1.5억 원, 2억 원 정도 많아야 이제 5억 원, 6억 원 정도의 그 비중으로 해서 많은 기업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좀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좀 쪼개놨다고 하면 이제 올해의 R&D의 특징은 뭐냐면 어, 금액을 크게 늘려서 지원 한도를 늘려서 또 상반기에 또 많이 집중 지원을 해서 하반기에는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요런 이제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형으로 좀 편성을 하겠다는 게 이제 올해의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R&D 사업에 대한 구성은 단독형, 협력형, 정책 목적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R&D 사업 구조가 이제 달라지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저변 확대형 사업, 선택 집중형 사업, 또 중견 지역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각 섹터별로 해서 간단하게 섹터별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이제 R&D의 사업 구조 개편 방향은 단독형 그리고 협력형, 정책 목적형 이렇게 이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독형 사업 중에서 이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가 있고 이제 기술 혁신 기술 개발 과제가 있죠.
그래서 창업 성장 과제와 기술 혁신 과제가 어, 나눠지는 그 구분점이 뭐냐면, 어, 창업 7년 미만이면 창업 성장 과제, 창업 7년이 넘었으면 기술 혁신 과제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매출액 기준도 나눠지는데, 매출액 기준이 20억 미만이면 창업 성장 과제, 20억 초과면 기술 혁신 개발 과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창업 7년과 매출액 20억 원이 기술 혁신 개발과 창업 성장 과제가 나눠지는 분기점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성장 과제나 이제 기술 혁신 개발도 초기 과제가 있고 도약형 과제가 있고 성숙형 과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을 좀 체계화하겠다는 게 이제 올해의 사업구조 개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형 R&D 쪽에서 보면 이제 상용화 쪽에 이제 산학형 과제, 이렇게 이제 어떤 구매 조건부 과제, 이런 과제들이 이제 협력형 과제에 속해지는 거고, 이제 정책 목적형 과제는 이제 이런 DNA와 관련된 과제, 또 스마트 공장, 인프라, 지역 산업, 이런 어떤 지정형 과제에 정책 목적형 과제에 좀 부합이 되면 요 과제에 이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R&D에 올해 이제 달라지는 점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어, 아까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와 이제 기술혁신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도 초기, 도약, 성숙 요런 이제 단계별 전략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점은 7년 미만이냐, 또 20억 미만이냐에 따라서 창업과 이제 기술혁신 개발의 과제가 달라지고, 이제 초기 과제를 이제 했던 과제, 초기 과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도약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숙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이게 거꾸로 역방향으로는 사업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그래서 협력 R&D나 소부장 R&D를 제외하고서는 역방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게 이제 올해 달라지는 점이죠. 그래서 초기형 과제, 좀 쉬운 과제 위주로 해서 계속 그 과제가 그 주가 되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나오지 않게끔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이제 졸업제가 이제 개편이 되는데 저변 학대형 과제가 이제 창업성장, 공정품질, 제품 서비스, 기술협력, R&D가 있는데 총 4회까지였는데 요게 단독형 R&D는 기술혁신하고 창업성장으로 해서 4회까지인데 동시 수행 과제 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변화가 됩니다. 동시 과제 수가 현재는 이제 2개 과제까지는 동시 수행이 가능한데 달라지는 거는 단독형 R&D를 한 개를 한 회사는 단독형에 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독형과 협력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력형과 또 협력형은 2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뭐 상관없이 1년에 2개 과제가 동시 과제로 진행이 가능했지만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바뀌는 거는 단독형 과제가 있다 그러면 단독형을 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협력형과 협력형 이렇게는 2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달라지는 점 두 번째는 이제 고객 편의성을 이제 제고하겠다는 건데 이제 서류가 좀 간소화 되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각종 동의서, 현행 이제 5가지 종류의 이제 이런 서류들이었는데 온라인화를 해서 한 종으로 이제 좀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서류 접수나 이제 서류에 대해서 좀 너무 좀 행정적으로 좀 낭비가 심하다. 이제 이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분야로 좀 바꾸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 협약을 하게끔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서면 평가 다 끝나고 서류를 다 이제 넣었더니 요건이 탈락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절차를 이제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간접비 계상 한도도 이제 확대를 해서 사업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소액의 뭐 소모성 경비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뭐 1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거를 왜 일일이 여기다 썼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겠다. 그래서 간접비에 대한 계상 한도도 좀 늘리고 이런 디테일한 분야까지는 이제 사소한 소모성 경비까지는 이제 터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부정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산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하겠다. 그리고 부정 사용에 대한 분야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R&D 사업비에 대한 이제 부정 집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를 조금 개선하겠다. 그래서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알림 문자를 발송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지급 사실이나 뭐 이런 분야들을 이제 참여자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알림 문자를 제공을 하고, 또 이제 공익 제보를 좀 활성화를 통해서 부정 사용이나 이런 거 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R&D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D 특별 점검반도 운영을 하고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이제 부처 간 이제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요 사업별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부별로 이제 살펴보면 이제 단독형 R&D, 협력형 R&D, 정책 목적형 R&D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단독형 R&D에서 보시면 이제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가 이제 4,598억 원, 기술혁신개발 과제가 이제 2,440억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됐는데, 요 이제 액면만 놓고 보면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 쪽이 더 예산이 더 많아서 이쪽이 더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숨겨진 뜻을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 4,598억 원 중에 이 중에 약 3천억 정도는 계속과제입니다. 계속과제. 그래서 이 계속과제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약 한 1,500억 정도가 이제 창업성장기술개발의 이제 신규 예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술혁신개발 과제가 이제 대규모 이제 과제였는데, 이제 규모가 큰 과제였는데, 이게 전년도에 다 일몰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몰이 됐고,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2,441억 원은 이제 신규 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숨겨진 뜻을 이제 잘 파악을 해보면, 오히려 기술혁신개발 과제 예산, 신규 수요 예산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협력형 R&D 쪽에서 보면 이제 산학형 과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 이제 구매조건부 과제가 이제 협력형 R&D 쪽에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정책 목적형 과제를 보면 뭐 AI 기반, 또 빅데이터 기반, 뭐 스마트 센서, 미세먼지, 이제 요런 이제 그 지정형, 요런 이제 정책 목적형 과제에 부합되는 본인의 아이템이 이런 과제의 목적형에 부합한다 그러면 정책 목적형 과제에 먼저 도전하는 게 훨씬 승산이 높겠죠. 이쪽이 훨씬 더 경쟁률이 좀 더 낮다고 볼 수가 있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가 가장 경쟁률이 높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을 때는 12.5대 1 정도까지 갔다고 하니까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의 자유응모형 과제가 가장 경쟁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본인의 회사가 R&D를 지원하는 아이템이 이런 정책 목적형에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정책 목적형 과제에 먼저 지원하는 게 과제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러면 정책 목적형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구매 의향서나 이런 구매 계약서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협력형 R&D
그 외에 본인 아이템이 이제 자율로 본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기술 개발 과제에 도전하겠다 하면 창업 7년 미만이고 매출이 20억 미만이다 그러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로 가고, 본인 회사가 창업 7년이 넘고 매출이 20억이 넘다 그러면 이제 기술 혁신 개발 과제에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이제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로드맵인데, 수행 기업 입장에서 단독형으로 갈 것이냐, 협력형으로 갈 것이냐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단독형으로 간다 했을 때, 7년 미만, 매출이 20억 미만이다 그러면 창업성장 과제로 가는 거고, 7년 이상이고, 이제 매출액이 20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기술혁신 R&D 쪽으로 가는 거죠. 창업 7년이 넘지는 않았는데 매출액이 80억이다. 그러면 기술혁신개발 과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쪽으로 들어가면 디딤돌 창업 과제, 전략형 과제, 팁스 과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디딤돌 과제 중에서도 또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여성 창업 과제, 여성 참여형 과제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디딤돌 과제의 이제 초기 창업 과제보다는 여성 참여형 과제가 조금 더 경쟁률은 조금 더 떨어진다. 그래서 CEO가 여성이거나 경력 단절 여성의 채용 예정이 있다 하는 회사들은 여성 참여 과제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협력형 R&D 쪽으로 가면 이제 상용화 R&D, 그래서 구매 조건부 과제, 네트워크 과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산학형 과제, 이게 학교와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산학형 과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 코테라 이제 저희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 이제 추천 사업을 이제 한번 정리해드리면, 품절려 이제 구협까지 라고도 하고 품절려 구해야지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공정품질 기술 개발 과제 5천만 원짜리 1년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창업 과제,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이게 1.5억 원 1년 과제고, 구매 조건부 과제 5억 원 과제가 있고, 이제 혁신 기술 개발 과제, 예비 과제령 기술 개발 과제가 있고, 지력 주력 산업 과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천 과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정부 R&D 중장기 투자 계획을 이제 또 이제 같이 발표를 했는데, 올해가 이제 2020년인데 올해 이제 R&D 예산이 24조가 넘었죠. 근데 2023년도가 되면 정부 R&D 예산이 30조가 돌파할 거다. 그래서 정부의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과 기술 기반을 좀 마련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도 기회의 폭은 넓어지고 있으니, 이런 이제 기술에 관련된 준비를 좀 잘 하시고, 연구소, 특허,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이런 이제 인증들과 기술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아이템을 준비하시면,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사업 과제에 대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이제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이 지금 현재 뭐 다 힘든 국면이긴 한데, 이제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빨리 이게 좀 잡히고 좀 경제가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런 분야에 좀 R&D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좀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만들어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35분, 40분 정도 이렇게 제가 정부 올해 바뀌는 이제 중소기업 R&D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